네, 안녕하세요. 3학년 이승미입니다. 4년 전, 저는 미추홀 외고에 정말로 오고 싶어하는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마치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저에게 그냥 미추홀 외고 지원하지 말까? 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미추홀 외고 일과표를 보고 6시간밖에 못 잔다는 것에 경악을 한 것이죠. 저는 그 정도로 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잠을 줄이려고 어떤 시도까지 했냐면 나폴레옹 수면법이라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나폴레옹 수면법은 2주일 동안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자면 2주일이 지나서는 4시간만 자도 벌떡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을 줄이는 것이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2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규칙은 굉장히 깐깐했습니다. 심지어 실패하면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죠. 그래서 저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다시 도전했지만 한 번도 3일차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줄이지 못하고 미추홀 외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미추홀 외고에 입학해서 6시간에 꾸역꾸역 맞춰서 잠을 자다 보니 저는 다크서클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루도 면학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날들이 없었습니다. 맨날 잠을 잤죠.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6시간마저도 못 자게 되면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조금 자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 외고 심리학회 MWM에서 심리학개론을 읽으면서 잠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수면법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잠을 조금 자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우리 미추홀 인원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 나름대로의 수면법을 생각해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수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으면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늦게 잠으로써 이 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시간보다는 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밤에 침대에 들어가면 바로 잠에 드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밤에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잘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바로 침대에서 딴짓하기 않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시면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마 지금 기숙사에서도 몰래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이 침대를 자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작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는 잠을 쉽게 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면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쭉 깊게 자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게 잤다가 얕게 잤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얕게 잘 때 우리 눈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Rapid Eye Movement, REM 수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깊게 자고 얕게 자는 이 한 주기는 90분이 걸리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주기가 5번 반복될 만큼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90 곱하기 5, 450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시간 30분을 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7시간 30분을 자면 어떻게 되죠? 지각을 해요. 저희는 7시간 30분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줄여야 될 때는 90분의 배수로 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면 주기를 보면서 아침이 될수록 렘 수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아침이 될수록 우리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얕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야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7시간 30분이 지나서의 렘수면이 아니라 그 전에 90분 단위만큼 나오는 렘수면에서 일어나면 똑같이 아침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탠포드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90분 단위로 자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고 싶어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얘긴지 표정이 그러신데 7시에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5시 30분부터 일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방법을 쓰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킨다 하더라도 밤에 깊게 자지 못하면 아침에 피곤한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에 깊게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밤이 되면 우리 내장기관들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위는 이미 잘 준비를 할 때 그 위산 분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밤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뒤척이면서 잠도 깊게 잘 못 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식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라면입니다. 일반 면 요리가 다 소화되는데 2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 라면이 다 소화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시는지 예상이 됩니까? 무려 36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면을 먹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정말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것을 한 번쯤이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잠을 무작정 줄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잠을 자더라도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잘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금만 자도 피곤하지 않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필요 없는 시간을 줄여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잠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잠도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게 해서 더 이상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